통학 차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단속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주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모충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도 지난 주말 분양이 100% 완료됐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원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병원이 제약회사들로부터 7천여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딘지조차 알지 못한 채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얼마 전 CJB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운행한 태권도장 차량에서 7살 어린아이가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적지 않은 어린이 통학 차량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연속 보도를 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이 충북 지역 내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현재 충북에서 경찰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 차량은 모두 3,725대입니다.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도내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충북 지역 내 등록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과 태권도장만 해도 4,000곳이 훨씬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각각의 관리 기관이 다르다 보니 어느 곳의 차량이 미신고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체육시설업 하는 그 개수만 알지, 차량 개수까지는. 이런 이유로 7살 아이의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가 난 태권도장 차량의 경우 신고도 없이 버젓이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경찰이 충북도 내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경찰이 따로따로 관리하던 자료를 취합해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단속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또 경찰에서는 학원 등록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고 또 그 관리청에서도 정확하게 세분화돼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 보다 효율적인 어린이 통학 차량의 관리나 단속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차량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 노후 아파트 단지 침체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분양시장은 이와 반대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100% 분양이 완료된 걸 두고 업계에서는 완판됐다라고 하는데 청주에서 완판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 모충동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난 주말 1280세대 분양을 100% 완료했습니다. 이달 들어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웰 프로주에 이은 두 번째 완판입니다. 초기 분양률이 워낙 저조해 내년 말까지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최근 타 지역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한 30% 정도 남았을 때 청주 지역 수요자분들께서 저희 분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난 주말로 완판하게 됐습니다. 초기 분양 성적은 양호했지만 그 후 진척이 없었던 이 단지도 미분양이 마침내 두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80% 이상이 이 지역 내 실수요 목적, 기존의 구축단지에서 신축단지로 옮겨가려는 수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 폭탄의 진원지였던 청주 동남지구. 그중에서도 분양 속도가 가장 느렸던 이 단지도 미분양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택 시장이 인근 도시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실수요 차원의 접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그 주택 규제가 어떻게 현실화되느냐, 그리고 전국의 몇몇 그 과열 지구를 어떻게 손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도 청주의 주택 시장은 좀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 지역인 청주의 이상 과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500세대가 기본적인 지정 기준인 만큼 청주의 해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학술대회를 명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노조 측은 병원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 상당의 우회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비리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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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척결하자.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원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술대회를 명목으로 40개 제약회사들로부터 지난해부터 7천여만 원의 이른바 협찬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에 질의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영란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위반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원외용 행사 자료를 제약회사 등에게 보내서 실질적으로는 퇴임을 겸한 그 행사를 학술대회란 이름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국대 병원은 사측의 선임금 삭감과 노조의 선발전기금 투입을 놓고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병원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진짜 투자할 생각이 없다 하면 빨리 뜻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형병원을 충북대 병원이든 대형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건국대 충주병원 측은 제기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도 내일 건국대 행정관에서 충주병원 투자 이행 촉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깜깜이 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한국당과 최연호는 꽉 막힌 가슴이 후련하시도록 시원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연호 청주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총선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 연령 등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지역구를 3석만 줄이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충북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8석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구가 225석으로 28석이 줄어들게 되면 충북도 최소 1석 이상 줄어들 공산이 큽니다. 결국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딘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이런 정치 구도는 기성 정치인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불리한 입장이 아니겠는가. 또 결정이 되고 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 또 수정돼야 되니까.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번 역시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시도했던 학교 이전 재배치 자율 공모제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수십억 원의 인센티브도 학부모들의 반대를 넘지 못하면서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가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2023년까지 4,4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청주 가경지구 개발 현장입니다. 이곳 단지 내를 포함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 육박하는 솔바초 인근에는 학교 신설 용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교육청은 청주 지역 62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벌여 이곳 용지로 이전하면 최대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공모에 응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학교 이전 재배치로 인해서 멀리 가게 되면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또는 이제 거리감이 있으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은 그런 쪽으로 가장 안전적인 게 가장 문제죠.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학교를 옮겨 신설하는 계획이 지난 7월 가경초에 이어 이번 가칭 솔밭 2초와 서현 2초까지 연거푸 무산된 겁니다. 교육청은 하는 수 없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학교 이전 없이 솔밭 2초와 서현 2초에 대한 단독 신설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와는 또 무관하게 이전 재배치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교가 다시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는 꾸준히 학교하고 토론을 할 거고요. 2025년까지 청주 지역 초등학교 신설 요인은 가칭 오송 2초와 동남 2초까지 최소 4건,
하지만 신설의 지름길인 통폐합도 인구 이동에 따른 이전 재배치도 학부모 60%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떼기 힘든 상황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주 식산은행 복원을 위한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복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본회의 통과까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식산은행 건물보수 공사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보수공사비 3억 750만 원의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심도와 토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견이 각 나눠져서 결국에는 무기명 투표로 해서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충주시는 식산은행 복원 관련 국비 6억 1천만 원과 도비 3억 원에 이어 시 예산 확보에 파란불이 켜진 겁니다. 충주시는 2017년 등록문화재 지정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외부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식산은행 복원이 일제지배와 수탈을 미화할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반발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로서 활용은 물론이고 보존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붕괴 직전의 식민 잔재를 다시 살리겠다는 생각은 역사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라며 이런 가운데 식산은행 보수공사비가 예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문턱까지 무탈하게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항체 형성률이 법정 기준치인 30% 미만인 양돈 농가의 돼지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도내 10개 도축장에서 하루에 도축되는 돼지 7천여 마리 중 70% 이상이 다른 시도에서 반입되는 점을 고려해 취한 조치입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충북 지역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충북은 2025년이면 33만 7천 톤의 공업용수가 부족해 기업 유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충주댐과 대청댐 용수의 충북 배분량이 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충청북도 진천 지역 건축사회에서 700만 원, 산남동 청주 현진 에버빌 아파트 입주민 일동이 125만 3천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분평 계룡 리슈빌 입주민 일동,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각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산남 대왕칸타빌 1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70만 원, 청주 용암 2동 형석아파트 주민 1동 40만 원, 청주 산남동 보성아파트 주민 1동에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윤주 씨 10만 원, 청주 복대 1동 46통 주민 1동 7만 원, 김준식 씨, 김정숙 씨께서 각각 5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